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주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노이,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웬푸쫑 동지. 나는 위엔남 공산당 창건 92돌세 즈음하여 총비서 동지와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위엔남 공산당이 창건됨으로써 위엔남 인민은 자기의 믿음직한 전위 조직을 가지게 되었으며 민족 해방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엔남 공산당이 당의 창건자인 호지명 동지의 뜻을 받들어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 위협 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데 대하여 언제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해 3월 총비서 동지와 이룩한 합의 정신에 맞게 우리 두 당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사회주의협을 옹호 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더욱 공고 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기회에 당을 강화하고 용도력을 높이기 위한 총비서 동지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주최 109 2020년 2월 3일 평양.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수반들과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보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최 109 2020년 새해 즈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러시아聯邦 대통령,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쿠바공화국 주석,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말디브 제도공화국 대통령, 미얀마聯邦공화국 대통령, 몽골 대통령,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싱가포르 공화국 대통령,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따지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통령,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 주석, 기네 공화국 대통령, 볼가리아 공화국 대통령, 벨라루시 공화국 대통령, 산마리노 공화국 집정관들, 스르비아 공화국 대통령, 나이제리아聯邦 공화국 대통령, 적도기네 공화국 대통령, 우간다 공화국 대통령, 인디아 공화국 수상에게 연하장을 보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또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당중앙위원회 서기초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아랍사회 부흥당 부총비서, 국제 김일성 리사회, 국제 김정일상 리사회 소기장,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공동 리사장, 이탈리아 국제그룹 리사장, 유엔 사무총장, 주최서상 국제연구소 리사장, 사무국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소기장, 전 소련 국방상, 러시아 21세기 관현악단 단장에게 연하장을 보내셨습니다. 온 나라의 정면 돌파전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번지는 속에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최 105 2016년 1월 27일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시어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지켜들고 나가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숭고한 뜻을 심장 깊이 새기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공장을 찾으셨던 경혜를 모수님께서는 우리 학생 소년들이 교복과 신발, 가방 문제를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공장에 현대적인 가방용품 생산 공정을 꾸려놓을 때에 대한 과업을 주실 때 했습니다. 경혜를 모수님이 말씀을 받들고 가방용품 생산 기지가 훌륭히 꾸려지고 생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던 때인 2016년 1월 27일 경혜는 모수님께서 우리 공장에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날 공장에서 생산한 가방촌으로 만든
여러 가지 형태의 배낭식 가방들을 봐주시면서 정말 학생 소년들이 연령, 심리적, 신체적 특성에 맞게 가방을 잘 만드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얼마나 좋은가고 우리가 만든 멋있는 가방을 메고 웃고 떠들며 학교를 오고 갈 우리 학생 소년들을 그려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워진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바로 이 촌들이 경련 원수님께서 몸소 봐주신 우리 공장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가방용 촌들입니다. 그때 경련 원수님께서는 가방촌 생산 공정도 몸소 돌아보셨는데 완전히 국산화된 생산 공정, 우리 당이 바라는 의식의 생산 공정이라고 하시면서 만보로 돌고 있는 공장을 보니 힘이 난다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가방용 생산 설비들은 우리 힘과 기술, 우리 창조적 지혜와 열정이 깃든 명실공히 우리 것이라고 하시면서 남의 도구로가 아니라 자기 힘을 천백배로 강화하는 것이 바로 자영역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믿을 것은 자기 힘밖에 없으며 자력갱생만이 우리가 만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심장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족지 답사인군길에 오른 조선인민 내무군 지휘성원들이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인민 혁명군 주력 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 땅에 진출하시어 하룻밤을 수경하신 청봉 수경지에 도착했습니다. 답사자들은 수경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후 답사자들은 백두 산발을 주름 잡으시며 동방의 맹주라고 호세를 부리던 강도 일제를 쥐락펴락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사령부 자리와 샘물토, 구호나무 등 수경지의 여러 곳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곤창 수경지에 도착한 답사자들은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항일 유격대원들의 깐진 일본세와 혁명적 생활 기풍을 따라 배워서 당의 유일적 용도 밑에 인민 내무군 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교리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행군길을 다구치어 리명수 혁명 사족지에 도착한 답사자들은 사족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유일적 영군 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길에서 혁명의 붉은 방패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갈 교리를 굳게 다졌습니다. 전국 학생 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 답사 행군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일찍이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너신 뉴욕사의 땅 포평에 도착했습니다. 포평 땅에 들어서는 답사 행군대원들을 김영지군의 학생 소년들과 일꾼들, 근로자들이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학생 소년들은 이번 답사 행군을 통하여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백두의 혁명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믿음직한 기성자들로 키우시려는 경야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다시금 깊이 체득했습니다. 포평에 도착한 답사 행군대원들은 포평 혁명사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국 학생 선인들의 광복의 천리길 답사 행군대 도착 모임이 위대한 대원수님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 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답사 행군대원들, 김영직 군안의 학생 소년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이번 답사 행군을 통하여 리옥사의 기로에 아려 새겨진 절세 위인들의 숭고한 뜻과 열렬한 조국애를 새겨 안고 천리 행군길에서 굳게 다진 맹세대로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 일하기 운동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야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조국 김종일 장군님의 나라를 경야는 최고領도자 김종훈 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우리의 존재를 조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관철로 들끓고 있는 강원도 안의 군민발전소 건설장들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고성 군민발전소 금강 온재건설장의 23만 산 대발파에 이어 회양 군민발전소 온재건설 요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온재 송토량 확보를 위해서 21만 산 대발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온재건설장은 보다시피 협곡과 구릉지대로 되어 있어 이 온재 폭이 작고 대형 화물차들이 운행이 아주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조건을 다 고려해서 발파 지점을 세 곳에 정하고 12개 소에 해당한 소갱 굴진을 다 거쳐 21만 산 대발파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의 이 발파는 우리 온재건설장에서 제일 큰 대발파로 됩니다. 오늘 21만 산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우리는 15만 립방이 많은 성토량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재건설 일정 계획을 2달 이상 앞당길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 것으로 됩니다.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태양열, 풍력, 메탄가스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적극 찾아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동력 기지들에서 손전 발전율을 최대 높여서 전력 생산을 중시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새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서 자체로 전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서 우리 성에서 놓고 볼 때 태양빛을 이용한 자연에너지 발전용 조성 사업도 적극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시피 평양 전기가 합병회사를 비롯해서 우리 송산의 전력공업연구소, 평양 동력설계연구소를 비롯해서 많은 단위들이 자체 실적에 맞게 자연력을 이용해서 자기 단위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여 장의 태양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상 보면 80kW 시대입니다. 그래서 80kW면 우리가 기업소에서 쓰는 양은 30kW인데 나머지 50kW는 다 국가 전력망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이 비판들을 설치했을 때는 설계상 우리가 한 대로 했을 때 이거 비판 간격을 좁게 했기 때문에 구림자에 의해서 전력 재효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하고 이 비판 고리를 조절하여 해가지고 자기 효율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게 능력을 또 확장했습니다. 원래 이거 태양비판 책에서는 독립형과 기통병렬형이 있는데 복합형으로 해가지고 많은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국가 전력망에도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시적으로 전기를 이용하니까 그런 업무활동, 경영활동, 생산활동에 일체 지장을 받는 게 없고 국가의 리득도 주니까 정말 좋습니다.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연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경영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대동강 식료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최근에 자체 힘으로 수십 대의 태양빛 전지판을 설치해서 구독을 단단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 보고서만 보더라도 모든 컴퓨터들을 태양빛 전지판을 이용하다 나니까 종업원들이 기술 기능 수준도 높아지고 또 아무 때나 와서 원격 대학 학습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만도 양호장에 태양열 물 가열기 설치해서 물 온도를 25도씨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물 가열기 설치하기 전에는 겨울철에는 우리가 양호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면서 경험을 배우다 나니까 현재 물 가열기를 설치해서 겨울에도 정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어졌습니다. 순환 피복 공장에서는 석탄 가스화에 의한 전력 생산 체계를 받아들여서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서는 이 체계를 도입해서 순시 수십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종전보다 많은 원가를 절약하면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생산 현장과 과학기술 보급실 등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충분히 보장해서 1월 인민경제 계획도 146%로 넘쳐 수행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습근병 주석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 비염 전파 방지 사업 중앙지도 소조 조장인 국무원 총리 리 극강은 성들에서 중요 의료 보험물자 생산 및 공급을 적극 보장할 때 대해서와 허북성, 특히 무안시와 주변의 중점 지역들에 대한 의료 및 방역물자 지원의 도수를 높일 때 대해 포치했다고 합니다. 한편 2일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중국 공군이 8대의 대형 수송기를 동원해서 무안에 795명의 의료 대원과 58톤의 물자를 수송했다고 합니다. 4일 중국의 보건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앞으로 2주간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절정기에 이르는 시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가 비루스의 전파를 막아야 할 결정적인 시기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소 2월 8일까지는 외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도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1일 지시문을 발표해서 러시아 연방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무사증 집단 관광 여행에 관한 협정에 따르는 무사증 관광 여행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시문을 발표해서 교통성이 연방 안전국, 연방 세무국과 공동으로 러시아, 몽골 국경의 개별적인 구간들에 있는 검문소들을 통한 중국 국민들의 움직임을 임시로 제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편 도이칠란드에서는 100여 명의 자국민들을 군용기로 소개시켰으며 검역 사업을 진행한 결과 2명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한 체스코에서는 3일 중국으로부터 7명의 자국민들을 소개시켜 뿌라하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서 의학적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성이 밝힌 데 의하면 아직까지 체스코에서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브라질, 이탈리아,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자국 국민들을 중국으로부터 소개하고 격리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이 꾸두스를 이스라엘의 분할되지 않은 수도로 인정한 새로운 중동 평화 계획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에서 그것을 규탄 배격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팔레스티나, 이란, 이라크, 튀르키, 수리아, 알제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이 발표한 중동 평화 계획이 지역과 세계에 있어서 악몽으로 된다고 비난하면서 그것은 곧 팔레스티나 영토를 빼앗는 데 목적을 둔 병합 계획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중동 정책이 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팽창주의 야망에 부합되게 작성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중동 평화 과정에서 팔레스티나인들을 배제하고 그들의利益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볼리비아에서 버스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달리던 버스가 골짜기로 떨어지면서 14명이 죽고 19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미니아도에 있는 한 공동묘지 자리에서 16개의 거대 무덤이 발굴됐다고 합니다. 무덤들은 약 2600년 전에 존재한 거대 이집트의 26대 왕조 시기의 곳이며 거기에는 많은 돌관과 나무관, 단지와 조각품들을 비롯한 수천 점의 유물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해당 기관은 2017년 11월부터 이곳에서 발굴 사업을 시작해서 3차례에 걸쳐 총 35개의 거대 무덤을 발견하고 90개의 돌관과 수만 점의 유물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양시를 비롯한 소이안 지역과 자강도 그리고 량강도와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피연과 yon 사이에서는 오후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오늘 6시부터 15시까지 5cm 정도의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1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남부 지역에서 흐려서 신계와 평강을 비롯한 황해북도와 개송시, 이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2월 5일 수요일 음력으로 정월 요리틀입니다. 추위와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흘러들면서 기온이 심히 낮아져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가 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소이안 바닷가를 위주로 동소이안의 여러 지역에서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데 맞게 건강관리에 주의를 돌리며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과 추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간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34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거성 지방으로서 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양도곤천 지구의 날씨를 보면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으며 낮은 기온은 영하 19도, 높은 기온은 영하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마식령 지구에서는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으며 낮은 기온은 영하 21도, 높은 기온은 영하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 해상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